무더운 날씨에 지친 지역민들을 위해 김해 시민스포츠센터 빙상장에 무더위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색 쉼터를 다녀왔습니다. 김해 대동면 소규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학교 간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지역 학교 소멸 반대 목소리도 나와 갈등이 예상됩니다. 의장단 선거 파행을 겪던 은영군의회가 20여일 만에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장에는 전반기 의장이었던 무소속 김규찬 의장이 연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더위를 피해 쉴 수 있게 마련된 곳이 바로 무더위 쉼터입니다. 이 무더위 쉼터가 말만 들어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빙상장에도 있다는데요. 네, 스케이트를 타지 않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위 더 이상 참지 말고 빙상장에서 휴식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만큼 푹푹 찌는 더위. 연이은 더위에 7월 마지막 날 경남 대부분의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지금 더위를 피해 김해의 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낮 12시가 되지 않았지만 기온은 벌써 3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더위를 잊게 할 이색 무더위 쉼터가 활짝 열렸습니다. 장소는 긴팔옷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도심 속 거대 냉장고 김해 시민스포츠센터 빙상장입니다. 빙지를 위해 아이스링크를 항상 10도에서 13도 정도로 유지하는 이곳 때문에 빙상장은 근처만 가도 선선함이 전해집니다. 관람석 온도도 15도에서 17도 정도로 에어컨을 가장 세게 틀어놓은 것만 같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이런 특징을 살려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아이스링크를 이용하지 않아도 누구나 관람석과 휴게 공간에서 무료로 폭염을 피해 쉴 수 있습니다. 이용시설 이용하고 지나가면서 들르고 했는데 실제 이 아이스링크 안에 들어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다는 것은 좀 처음이었고요. 이게 많은 대중들하고 김해 시민들이 아셨다면 올여름도 덥고 앞으로 계속 더울 것 같은데 무더위 쉼터로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좋아요. 쉼터에선 이용객을 위해 마련된 예술 책장을 통해 편하게 독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더위와 휴가가 절정인 8월에는 피겨 공연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돼 즐거움까지 더하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날 저희 김해 시민스포츠센터에 오셔갖고 시원한 빙상장에서 더위도 식히면서 여름 휴가를 시원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폭염. 도심 속 빙상장이 무더위 쉼터로 여름 스포츠와 휴식이란 이색 피서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여름의 초입인데도 숨막히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뛰어넘는가 하면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 힘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의 한 주택가 밀집 지역.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80대 노부부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내부 온도가 올라갈까 전등을 꺼놓고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지난밤 열대야의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밤새 틀어놓은 선풍기에서는 연신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만 그나마도 끄면 버틸 수 없습니다. 올여름 역시 선풍기에 의지해 버텨내야 합니다. 더운데 힘들지 뭐. 밤에는 전풍 치우고 잔다 한때. 안 그러면 못 자겠어. 끄끄 떠도 못 자겠어. 취재진이 노 부부의 집을 방문한 건 오전 10시 40분경. 실내 온도는 이미 30도를 넘었고 외벽의 온도도 36도를 오르내립니다. 몸이 아픈 노 부부는 매월 각각 6차례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무더위에 문 밖을 나서는 일도 큰일입니다. 여름의 초입부터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병원에 약 사러 가야 돼. 약으로 사. 약 사러 가야 돼. 약이 많아요.
줄 맞춰서 간 적도 있고, 혈압, 당뇨 뭐. 올해 89살 김모 할머니가 사는 집입니다. 3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홀로 살아온 김 할머니 역시 밤낮으로 이어진 무더위에 지쳐 있습니다. 이곳 역시 집안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건 선풍기 한 대가 전부. 그나마도 천식을 앓고 있어 선풍기 바람을 오래 쐴 수도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홀로 사는 할머니는 하루 한 끼 정도밖에 챙겨 먹지 못합니다. 하루에 뭐 텔레비 보고 뭐 텔레비 다 보고 뭐 밥 먹고 싶으면 밥 좋게 해서 먹고 안 그러면 죽 끓여 먹고. 무더위와 함께 모기까지 극성을 부리다 보니 집안에는 하루 종일 모기향이 피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고동조차 힘들어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야 합니다. 모구가 많지. 이제 풀이 져 있을 때 맘대로 못 내. 내가 못 비니까 좀 걸음을 잘못 걸으니까 힘들어갖고 안 나가지. 각 동마다 통장과 반장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집집마다 둘러보는 것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200세대 중에서 거의 막 반은 도건도 뽑을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고 그 너무 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 부산에는 지난 25일부터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 지난 27일 발령된 폭염경보 역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 장마가 끝나면서 시작된 무더위에 어르신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밖에 나가기 두려운 요즘입니다. 폭염에 닭과 돼지들이 잇따라 폐사하고 있는데요. 그 피해가 1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농가들은 환풍기와 같은 냉방시설을 구축하는 등 폐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닭들이 힘없이 웅크려 앉아 있습니다. 부리를 벌린 채 가쁘게 숨을 내쉽니다. 커다란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안개 분사기에서 시원한 물방울이 뿌려지지만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토종닭 5만 마리를 키우는 한 농가는 이번 여름에 닭 2,500마리가량이 폐사해 밤낮으로 폐사한 닭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지금 올 같은 해 비가 많다 보니까 이 땅들이 습이 너무 많잖아요. 막 땀을 배출을 못해요, 닭들이. 그러니까 습이 약할 수밖에 없죠. 지금 33도, 4도에서도 극히 일부 이제 아들이 지탱해 나가면서 연명을 해나가는데 35도, 6도만 되면요 많이 떨어져요. 전국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여 동안 폐사한 가금류는 1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돼지는 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올해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개 분무기나 냉각패드 등 냉방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재해 대응반을 구성해 폭염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축산 현장 기술지원단이 폭염 취약지에 방문해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살구 농가는 냉방시설을 구축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지만 시설 투자비와 전기세와 같은 생산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 돼지들 그 온도를 좀 낮출 수 있게끔 쿨링 시스템이라든지 안개 분무 시스템 같은 걸 좀 설치하면 이렇게 폐사가 보통 때 뭐 봄, 여름하고 아무 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적게 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액이 너무 적으니까 보조 사업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료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생산비 자체가 오르가니까. 매년 더 후덥지근해지는 여름. 가축과 축산 농가들의 여름은 생존을 건 사투가 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김해 대동면에 있는 대동초, 대중초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인근 학교 간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두 학교 학부모회는 31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급감으로 열악한 시설 속에 복식 학급이 진행되며 그룹이나 토론 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사회성 발달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 통합으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대동초 학생 수는 39명, 대중초는 21명이며
대중초 총동창회는 통합을 반대하며 광역통합구역 지정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령군의회가 20여일간 의장단 선거를 놓고 파행을 겪다 30일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3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방의 의장이었던 무소속 김규찬 의장이 연임했고 부의장으로는 오민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임시회에 앞서 김판곤 의원은 원구성 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 의원과 3명의 의원은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의 주민돈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본회의에 계속 참석했습니다. 의결 정족수 6명을 충족하게 된 의령군 의회는 의장 선거를 진행하면서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국내 최대 호러 테마 페스티벌인 고스트파크 어웨이크가 29일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21일간 열리는 축제는 매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야간에만 운영됩니다. 축제장은 좀비 감옥과 비명도시, 악명교실 등 다양한 호러 테마 공간으로 마련됐으며 의상실과 분장실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합천 고스트파크 어웨이크는 현실과 같은 공포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알려지면서 개장 첫날에만 1,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31일 새벽 1시쯤 통영시 봉평동의 한 5층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70대 집주인 A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진화 과정에서 주방 옆 베란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26명도 긴급 대피했으며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내부 등을 태우며 소방서 추산 1,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가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동아대 산학협력단 등 7개 기관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은 먼저 폐쇄회로 최적지 분석과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노약자 안전관리 등이 추진됩니다. 또 2년 차에는 전세 사기 위험 대응과 혼잡 분석 서비스, 통학 안전 등 노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 구현입니다. 부산진구청은 디지털 트윈 기반 행정체계를 통해 시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C 다이노스 손아섭 선수가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 5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전달했습니다. 경남적십자사는 경남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의 추천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 계층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모 위기가정 5가구에 각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손아섭 선수는 지난 7월 초 창원 아동양육시설 이내의 집을 방문해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카타르 NOC로부터 수주한 고정식 원유 생산 설비 1기가 3년간의 공정을 마치고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비는 한 달간의 항해를 거쳐 카타르의 얄사인 유전에 도착할 예정으로 설치 작업과 시운전을 마치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원유 생산에 들어갑니다. 하나오션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등으로 주요 자재 해외 입고가 늦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납기 일정을 맞춰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수 LNG 운반선 및 유전 개발에 대한 추가 발주도 기대되면서 향후 수주 활동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